자, 그럼 이제 신제품 개발을 위한 이제 조사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분석 실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그 신제품 개발에서 리서치 중에서 우리가 신제품 개발에 해당되는 그런 조사들이 거의 70% 이상이 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마케팅 조사, 시장 조사라고 하는 건 뭐 제품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어떤 제품을 어떤 제품이 이제 시장에서 성공을 할까에 대한 그런 조사가 가장 빈번하게 가장 필요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신제품 개발을 위한 조사를 철저하게 잘 알아두셔야 되죠. 신제품 개발의 프로세스는 뭐 일반적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그다음에 그거를 컨셉 스크리닝, 다양한 컨셉들을 만들어서 그 중에서 괜찮은 컨셉들을 이제 골라내서 제품 테스트, 프로덕트 테스팅을 통해서 그다음에 출시를 결정해서 런칭을 하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로 가게 됩니다. 뭐이 과정에서 100개의 아이디어 중에서 한두 개만 출시가 될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이죠. 음. 첫 번째 이제 니즈 개발은 확실한 매력 니즈인가? 즉 소비자한테 과연 먹힐 것이냐? 그죠? 뭐 제품만 좋고 기능만 좋은 게 아니라 실제 사람들한테 미충족된 니즈이냐를 평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질문을 던졌을 때 이게 시도 구매율, 즉, 야 괜찮은데 한번 써볼까? 라고 하는 그 점수가 기준치 이상이냐? 그리고 실제 제품을 쓰도록 했을 때 한번 써보고 이거 계속 구매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반복 구매율이 역시 기준치 이상이냐. 자, 그리고 이제 마케팅 믹스 전략을 통해서 어, 보통 이제 뭐 4P라고 하죠. 예. 어떤 가격대에 어떤 제품의 컨셉으로 어떤 유통 공로를 설정해서 어떤 프로모션을 통해서 이제 집행할 것이냐. 그리고 성장률과 이익률이 관리를 통해서 계속 나올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이제 측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시도 구매와 반복 구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시도 구매는 말 그대로 이제 한번 사볼까? 즉 이제 구매 의도죠. 예. 그래서 광고를 통해서 와, 이런 제품이 한번 해볼 만하네라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시도 구매율이고 그다음에 반복 구매는 이제 괜찮네 또 사볼까라고 하는 그런 거죠. 제품 경험을 바탕으로 사게 되는 거. 자, 이 시도 구매는 제품의 컨셉력, 어떻게 소비자한테 잘 제품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를 던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반복 구매는 당연히 제품의 제품력, 품질력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제품에 대한 구매는 결국 처음에 시도 구매와 반복 구매의 합으로 이루어지고 전체의 그 구매자들은 시도 구매자와 반복 구매자들의 합으로 구성되게 되겠죠. 자, 첫 번째로 이제 제품은 좋은데 컨셉력이 낮은 경우 이때는 대기만성형 제품이 될 겁니다. 버티면 언젠가는 터질 텐데 사람들이 와 한번 사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매력도를 처음에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입소문이 타고 제품이 인정받는 시기가 좀 오래 걸리죠. 두 번째는 이제 컨셉과 제품력 모두 좋은 경우가 가장 성공적인 그런 제품이죠. 처음부터 사람들이 많이 사고 그 이후로 계속 이제 리텐션이 유지되는 그런 제품이 되겠죠. 반면에 이제 둘 다 나쁜 경우에는 예, 이제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컨셉력만 좋은 경우는 반짝하다 끝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 마케팅 조사를 해서 과학적으로 이제 인사이트를 통해서 제품을 개발한다는 건 결국 두 번째 유형, 즉 컨셉력과 제품력을 둘 다 기준치 이상으로 좋게 운영하는 것이죠. 자, 컨셉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야, 제품만 좋으면 되겠지. 그런 경우를 대체로 많이 생각하는데 뭐 저희도 마찬가지죠. 예. 뭐 다른 사람 탓할 게 아니라 예. 저희 회사의 그 데이타인이라고 하는 아주 우수한 솔루션 제품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와 이런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보고서도 자동으로 나오고 논문 통계 같은 고급 분석도 자동으로 다 표와 해석까지 되는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 알려지고 그다음에 인정을 받는 게 좀 오래 걸렸어요. 이 컨셉과 이 영업력 즉 결국 자본이 좀 있어야 됩니다.
광고도 좀 많이 하고 입소문도 많이 타게 하고 그렇게 하려면 이제 그렇게 해야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한 이제 이게 그냥 조사 분석 솔루션이다 이런 게 아니라 논문 예를 들어 논문 통계 이제 클릭으로 끝내세요. 내지는 마케팅 조사나 HR 조사 자 이제 초보자도 전문가처럼 HR 애널리틱스, 마케팅 애널리틱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솔루션만 이용하면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소위 말해서 낚는다 이런 표현이 좀 약간 상스럽지만 어쨌든 사람들한테 구매하고 싶게끔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역시 처음에 제목은 Well Done이었습니다. 거의 안 팔렸대요. 그 다음에 제목을 바꿔서 You Excellent 칭찬의 힘 2만 부가 팔렸대요. 근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이 제목만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20만 부, 지금은 세계적으로 이제 몇 천만 부, 몇 억만 부가 이제 팔렸죠. 즉 이렇게 동일한 내용의 책도 제목을 어떻게 짓냐. 이 제목이 결국 책에서는 핵심적인 컨셉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유한 캠벌리의 이 입는 기적이 있어요. 입는 기적이. 이게 이제 유한 캠벌리에서 1993년에 출시를 했는데 이제 캠벌리사 미국에서 이게 유행이 돼서 유한양에게서 이제 유한 캠벌리를 이제 조인트 벤처로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판매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배변 연습용으로 상당히 좋았다고 합니다. 배변 연습용. 그러니까 기저귀를 찬 상태에서 뭐 소변과 대변을 보더라도 뭐 아이들이 크게 어, 좀 염려하지 않고 또한 집에서 이제 자고 있으면서 이제 배변을 앉아서도 넣도록 하는. 근데 이게 미국 컨셉을 그대로 했더니 한국 시장의 엄마들은 이 별로 안 먹히는 거예요. 무슨 배변 연습용 기저귀를 입고서 해. 근데 이제 이게 걷는 아기. 예. 아주 편하게 편리성을 더 강조한 거죠. 그래서 외출할 때에도 할 수 있고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훨씬 더 먹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품은 똑같은데 이거를 어떤 때 쓰면 더 효용이 좋은가를 소비자한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컨셉은 매우 중요하고 이 컨셉을 다듬는 과정들이 이런 조사를 통해서 평가가 돼야 되지. 야, 이거는 이걸로 될 거야 라고 해서 던졌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자,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CBC라고 하는 겁니다. 핵심 효익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보통 이제 지금처럼 입는 기적인데, 이거를 배변 연습용으로 얘기할 것이냐, 걷는 아기 기저귀로 할 것이냐, 외출용 기저귀로 할 것이냐, 결국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어떤 효익을 소비자들한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던져줄 것이냐, 그게 바로 이제 CBC를 문구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는 기업이 제시하는 대로 그 효익을 받아들입니다. 고민을 막, 야, 이거 가지고 이렇게도 쓸 수 있지 않아? 이런 식으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장점만 나열해서, 야, 이거는 배번 연습용도 되고, 걷는 아기에서 외출용도 다 돼. 이것보다 한 가지의 핵심적인 대표 효익을 가지고 던져야 소비자들에게 먹힌다는 겁니다. 보통 이 CBC는 이제 매력적인 니즈를 구성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통해서 무엇을 달성했다라고 하는 형식의 표현으로 대표적인 문장을 만듭니다. 바카스 같은 경우에는 타우린 1000g, 뭐 비타500 같은 경우에는 타우린 500g이 함유된 피로회복제, 활기를 주는 비타민 음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뭘 가지고 뭐 어디에 도움이 돼라고 하는 한 가지의 대표적인 문구가 바로 CBC가 되는 거죠. 이런 CBC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실제 컨셉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컨셉 보드 사람들이 눈으로 딱 봤을 때 야 이런 제품이야라고 구성할 때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카테고리명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뭐 즉석 냉동식품 핵심 타겟이 있어야 되고 20, 30대 독신자 브랜드 체계 이게 독립 브랜드냐 아니면 모 브랜드의 확장이냐 햇반 컨셉 헤드라인 뭐 냉동 기술로 편리한 식사와 엄마의 따뜻함을 CBV, 효익, 속성 효익 가치, 하루 한 끼 식사 해결로 따뜻하게 식사를 할 수 있다. 부가적 효익, 예상 TPO, SKU, 그 다음에 가격, 이런 게 이제 명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화장품이라고 한다면 컨셉 헤드라인, 브랜드 체계, 부가적 효익, 예상 TPO, 가격.
그리고 제품 카테고리, 핵심 타겟 색채, 그리고 SKU, 제품 구성 이런 것들이 이제 제시돼서 여기에 대해서 평가해 주십시오. 이 컨셉 보드를 만드는 거는 시장 조사 업체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자사에서 만들어야 돼요. 이걸 누구한테 만들어 주세요 이런 거는 마치 어, 내 숙제 다 해주고 대입 시험도 대신 봐주세요 이런 거와 똑같아요. 제품에 대한 구성은 자사에서 명확하게 그 컨셉을 잡아서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조사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구매 뭐 성별, 연령, 학력, 소득, 구매 경험 이와 같은 이제 스크리닝 문항을 통해서 할당에 적합한 사람들한테 구매 의향, 호감도, 가치, 필요성, 차별성, 이해도, 신뢰도와 같은 주요한 평가 점수를 보통 이제 컨셉 보드를 제시하고 1점에서 5점 정도 그 리커트 척도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를 통해서 이제 평균 점수 5점 만점에 몇 점, 그리고 어, 탑2 긍정 비율 몇 퍼센트,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죠. 그래서 몇 점 이상이면 그리고 몇 퍼센트 이상이면 좋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들을 자사에서 가지고 있고 이걸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컨셉을 버릴 것이냐를 고민해야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탑2, 즉 그 긍정 비율이 15%, 탑 1이 15%, 탑 2까지 합치면 보통 이제 30, 40% 정도까지 돼야 되는 게 가장 긍정적이고요. 평균 3.8점 이상을 긍정적으로 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여러 선행 연구의 조사를 보면 반드시 구매하겠다라고 하는 탑 1의 그 비율이 세제는 12, 방향제는 18, 식품은 20, 청소품은 28, 즉 이제 이런 식의 비율 이상일 때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연구된 그런 결과들이 있으니 자사의 내용 바탕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이거 가지고 그럼 얼마나 구매할 것이냐를 이제 제시한 여러 연구자들인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이 그 그루버, 그다음에 얼번 앤 하우저, 그다음에 제미슨과 바스가 제시한 그런 비율을 가지고 이제 많이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응답 비율이 반드시 구매하겠다가 20%고 아마 구매할 것이다가 25%라고 했다면 그러면 이제 제미슨과 바슨의 기준으로 이 제품이 만약에 내구재다라고 한다면 이걸 곱하는 거죠. 0.2 곱하기 0.75, 0.2 곱하기 0.75. 그다음에 0.25 곱하기 0.25, 0.25 곱하기 0.314. 요거는 그다음에 0.3 곱하기 0.268. 요거는 지금 제이미슨이 아니라 요거 가지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요거 가지고 기준을 한다면 이렇게 곱하는 거죠. 자, 이렇게 곱해서 그 비율이 약 30%, 즉 전체 잠재 소비자 중에서 이 구매 확률이 약 30%의 가능성이 크다. 반드시 구매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사는 건 아니잖아요. 구매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실제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조사된 그런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좀 더 참조할 만합니다. 또한 이제 이것들을 전체뿐만 아니라 연령대라든지 아니면 소비층에 따라서 나눠가지고 이제 평가를 해야 되죠. 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구매 확률뿐만 아니라 자사의 능력을 생각을 해야 돼요. 30%의 사람들이 구매할 것 같다. 그거는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모든 유통 경로에 우리 제품을 다 뿌릴 수 있을 때의 경우고 우리 회사의 마케팅 능력이 전체 잠재 소비자의 50%밖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죠. 혹은 유통률도 뭐 GS마트나 뭐 이런 데 다 못 들어가고 뭐 대형마트에밖에 못 들어간다면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유통률을 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 능력을 꼭 고려해야지 야 30%가 살 거야 대박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소비자한테 얼마나 인지시킬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이 구매 접점에 뿌릴 수 있는지 이 인지율과 유통률을 꼭 곱해서 잠재 수요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연령대 혹은 어, 시장 잠재 시장 소비군의 특성에 따라서 각각 구해야죠. 전체 30%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20대는 몇 퍼센트, 30대는 몇 퍼센트, 40대는 몇 퍼센트 잠재 소비자별로 구해서 어느 연령대의 잠재 소비 구매율이 높으니까 자, 요거를 1차 타겟으로 하자라고 해야지 모든 시장을 한꺼번에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제품 테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컨셉을 잘 골라서 야, 이런 컨셉으로 하게 되면은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시제품을 만듭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시제품을 만들기 어렵지만, 예, 그 식음료라든지 아니면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시제품을 만들기가 쉽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앱 같은 경우도 완전한 그런 제품이 아니라 그러니까 MVP 모델이라고 하죠. 핵심 기능만 있는 가벼운 그런 그 어플리케이션을 먼저 출시해서 이걸 실제 사용하게끔 만드는 그래서 사용해 봤을 때의 개선과 사용해 봤을 때의 구매 시장성을 파악하는 그런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게 바로 이제 제품 테스트죠.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거는 제품을 만들기 전에 컨셉 테스트였다고 한다면 이 제품 테스트는 실제 시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물어보고 컨셉 테스트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그다음에 바로 이걸 통해서 이제 시장을 더 알 수 있겠죠. 이걸 하는 이유는 좀 더 정교한 최적의 상품을 파악하고 실제 만들어 봄으로써 원가 절감의 방향도 모색해 볼 수 있고요. 또한 사람들한테 써보게끔 함으로써 무엇을 더 개선해야 경쟁사 대비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신제품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갱서베이.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제 몇십 명 모아서 한 장소에서 몇 시간 동안 써보게끔 해서 바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CLT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섭외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제품이 마련되어 있는 공간에 데려와서 바로 이제 평가를 하게끔 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가장 정확한 게 바로 HUT죠. 홈 유스 테스트.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직접 일정 기간 동안 써보게끔 하는 거예요. 사실성이 가장 현실적으로 적합한 게 HUT 방식이 될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제품을 써보게 한 다음에 이제 제 컨셉 테스트와 마찬가지로 구매 의향이 있냐, 이런 제품이 필요하냐, 이런 제품이 다른 기존 제품보다 얼마나 차별적이냐와 같은 그런 대표적인 진단 문항을 물어봄과 동시에 세부적으로 이 제품이 기존에 쓰던 거에 비해서 각 속성별로 얼마나 괜찮냐 혹은 부족하냐를 물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백 효과가 있는 어떤 제품이라면은 뭐 컨트롤 효과가 좋다. 거품이 나지 않는다. 주름 개선이 있다. 끈적임이 적다. 클렌징, 피지, 상쾌한 느낌, 각질, 여드름, 보습, 저자극, 미백 효과 등등등등 실제 제품을 써봄으로써 그 제품을 통해서 느끼는 어떤 기능적 효익을 평가를 해야죠. 이것도 절대평가가 아니라 반드시 상대평가로 해야 됩니다. 기존에 쓰고 있던 혹은 경쟁사 제품을 같이 써보게 함으로써 느끼는 그런 효익들을 평가해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걸 핵심 강조를 해야 되냐, 그리고 어떤 걸 제품으로서 개선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자사의 만족도와 그 다음에 경쟁사 대비 갭이 큰 거를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나타났다. 자, 그러면은 클렌징 효과가 좋고 상쾌한 느낌의 피지 조절이 되고 여드름 개선에 효과가 있다. 자, 이런 제품의 속성, 즉 깨끗함과 상쾌함을 포지셔닝 대비 표지셔닝에서 경쟁사 대비 이제 좋은 걸로 부각을 해야겠죠. 뭐 이렇게 당연히 안 좋은 거, 경쟁사 대비 보습 효과나 주름 개선이나 피부 각질이나 뭐 이런 것들은 지금 경쟁사 대비 그렇게 그 우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강조할 필요도 없고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은 젊은 층에서 많이 필요하겠죠. 피지, 여드름, 클렌징, 상쾌함. 반면에 보습, 주름, 피부 각질 이런 거는 약간 중년 이상의 여성들에게 필요할 겁니다. 그럼 이제 속성 자체가 타겟이 명확해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 타겟이 20, 30대지 40, 50대는 아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수준에서 이것들을 컨셉으로 이런 기능들을 핵심 가치로 제시하는 게 중요하지. 이런 것들을 더 개선하기 위해서 제품을 개선하거나 노력하는 것들이 실제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아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품에 대한 평가를 구체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시장성을 파악하고 경쟁사 대비 무엇을 강조하면서 이 CBC를 제시하고 제품에 대한 마케팅 컨셉을 제시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제품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신제품 개발을 위한 조사 분석 실습에서 이제 컨셉 테스트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좀 간단한 그런 조사예요. 이 컨셉을 제시해주고 응답자의 성별, 연령, 학력, 월소득 이 네 가지를 이제 물어본 다음에 그 컨셉에 대한 이제 구매 경험, 구매 의향, 호감도, 가격 대비 가치, 필요성,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한번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분석을 해서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ata인.co.kr 저희 이제 데이터 솔루션에 들어와서 로그인 한 다음에 이 무료로 시작하기를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했다면 바로 이제 설문에서 분석으로 이어지지만 우리는 지금 엑셀 데이터를 올릴 거기 때문에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제품 테스트, 컨셉 테스트죠. 컨셉 테스트 데이터라고 하고, 우리 파일 중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하기를 누르고, 자, 속성 파일은 지금 없고 바로 설정을 할 거기 때문에 취소를 누르죠. 등록이 됐죠. 자, 보시면 이제 여기서 변수들이 쭉 보일 겁니다. 11개 문항이고요. 자, 성별은 이제 보기형이고, 다 여기서 이제 범주형이에요. 다 범주형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설정을 변경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보기형으로 일단 만들어 온 다음에, 자, 일단은 이제 성별은 지금 다 여성이네요. 예. 일단 성별은 그냥 지금 의미는 없기 때문에 그냥 숫자형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만 지금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연령대는 이제 20대부터 50대까지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붙여놓고요. 그다음에 학력은 자, 이렇게 이게 1번부터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알아서 이제 1, 2, 3, 4가 이렇게 할당이 될 겁니다. 월소득은 200만 원부터 500만 원 이상까지. 자, 그리고 이제 구매 의향. 구매 의향부터 진단 지표죠. 그래서 이제 구매 의향은 5점 척도로, 호감도도 5점 척도로, 가격, 필요성, 독특성, 이해도, 신뢰도 모든 게 이제 5점 척도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설정한 다음에 저장하기를 다시 한번 누르면 지금 값대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을 거고요. 자,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컨셉 테스트 데이터를 누르고, 자, 우리가 이제 일단 간단하게 각 문항에 대해서 연령대별, 자, 보고서에서 프로필 설정에 들어가서 학력, 소득, 자, 요 세 개에 따라서 한번 보죠. 자, 지금은 이제 연령대가 이렇게 구성이 됐고, 그다음에 학력이 이렇게 구성이 됐고, 그다음에 월소득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지금 표본의 특성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해석도 자동으로 나오고 있는데, 요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기본 리포팅에 들어가서, 자, 이 앞에 설정했던 연령, 학력, 소득별로 구매량이 어떤지, 호감도가 어떤지, 가격 대비 가치가 어떤지, 그다음에 필요성, 독특성, 이해도, 신뢰도. 자,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구매 의향에 들어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구매 의향은 총 445명 중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이 매우 그렇다, 그렇다의 긍정 비율이 되게 중요하죠. 지금 약 합치면은 한 39% 가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던 것처럼 연령, 학력, 소득별로 이렇게 이제 비율을 쭉 볼 수 있죠. 지금 비율이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있으니까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 그래서 비율을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하고요. 교차표에서도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눈에 좀 잘 들어오죠. 자, 이렇게 결과 나타났고, 자, 구매 의향도가 괜찮게 나타났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알고 싶은 게 있죠. 이게 그렇다, 매우 그렇다는
합쳐서 몇일까요? 계산을 해보면 할 수 있지만 이게 탑2기 때문에 중요하죠.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계산이 좀 같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5점 만점에 몇 점일까요? 이런 것들을 좀 자동으로 나오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파생그룹이라고 하는 거 설정을 해서 자, 지금 이거를 이제 탑2라고 할게요. 그냥 예, 탑2라고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 문항들을 다 탑2로 같이 계산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1번과 2번은 이제 바텀 그냥 부정이라고 할게요. 부정. 그 다음에 3번은 보통. 자, 그 다음에 4번과 5번은 컴마로 구분하면 됩니다. 긍정 비율이죠. 자, 그리고 5점 만점에 원점수 평균까지 같이 나오도록 해서 그룹을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본 그룹에 있던 게 이 탑으로 갔고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자, 이 교차표에 보면은 긍정, 부정, 원점수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39.3%가 긍정이고 원점수는 3.4입니다. 일단 이제 일반적인 기준으로 한 40% 이상, 45% 이상이 긍정이 돼야 되고 원점수 기준으로는 한 3.78 이상 정도는 돼야 이게 좀 괜찮은 컨셉으로 평가가 되는데 좀 부족하죠. 그 연령대별로 보면은 이제 50대에서 가장 긍정적인 비율로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학력으로 보면 대졸 이상, 소득은 월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좀 더 긍정적인 비율이 컨셉에 대한 긍정적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구매 의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구매 의향에 대한 것들을 보고 자 그럼 필요성도 한번 볼까요? 필요성도 살펴보면 일단 전체적으로 3.5 긍정 비율은 49 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40대, 50대 연령대가 높은 네, 대졸 이상 그 다음에 이제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소득이 높은 데일수록 이제 이 컨셉에 대해서 긍정적인 게 더 잘 나타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독특성, 차별성 부분을 또 꼭 살펴봐야 됩니다. 이 차별성은 긍정과 점수가 낮아요. 물론 이제 나이 연령대가 많고 그 다음에 소득이 높을수록 긍정적 평가나 이 평가가 높아지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차별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이 컨셉은 좀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파일 저장, 자, 한글이든 워드든 엑셀이든 모든 것을 이제 우리가 파일 저장을 통해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이걸 파일을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세로 형태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로 형태를 이제 클릭해서 누르면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자, 이렇게 한 20몇 페이지의 이제 보고서가 23페이지의 보고서가 자동으로 표와 해석까지 쭉 제공이 되고요. 자, 이거를 이제 한글, 워드, 엑셀 모든 어떤 파일이든 간에 변화를 하게 돼서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보고서 형태로 해석까지 자동으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각 문항에 대한 기본적인 응답 결과뿐만 아니라 상세한 교차표까지 자, 이런 이제 문서 작업을 하느라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예, 기본적인 이런 분석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 컨셉에 대해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제품 테스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테스트는 이제 앞에 있던 컨셉 테스트에 더해서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자사에 대한 어, 제품 속성 그리고 경쟁사에 대한 제품 속성을 이제 더 추가적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즉, 이제 실제 사용해 봄으로써 이 사람들이 이제 구매 의향이 어떤지를 좀 파악할 수 있죠. 자, 이것도 역시 한번 우리가 데이터를 올려보도록 하죠. 자, 분석해서 자, 여기서 이제 제품 테스트 데이터라고 하고 이 파일 선택을 자, 이 제품 테스트 엑셀 파일로 설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등록하기를 누르면 예, 동일하게 이제 제품이 쭉 등록이 돼서 자, 여기 나타나고 있죠. 자, 제품 테스트도 이제 쭉 보시면 이제 성별, 연령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숫자가 아니라 보기형으로 바꿔서 자, 여기다 넣고, 그다음에 학력은 대졸 혹은 대학원 이상 두 집단으로 되어 있네요. 자, 숫자형으로 해서 보기형으로 해서 넣고, 그다음에 연령대는 이제 20대와 30대 젊은 층만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령은 보기형으로 30대. 거주지는 이제 서울과 경기 인천. 자, 이렇게 수도권 두 집단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자, 나머지들도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설정을 해볼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 중요한 거는 진단 지표 같은 경우는 5점 척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보기형으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예. 필요성, 차별성, 그다음에 가격 대비 가치, 그다음에 신뢰성까지. 자, 그리고 요것도 역시 이제 5점 척도로 물어보고 있긴 한데, 이건 점수만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세하게 비교하려면 5점 척도에서 각각의 응답 비율을 파악하는 게 더 좋긴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저장하기를 누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제품 테스트를 클릭해서 일단 우리가 이제 성별, 학력, 연령, 거주지에 따라서 자, 볼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클릭을 하고 기본 리포팅에 들어가서 여기서는 이제 먼저 구매 의향, 선호도, 제품 필요성, 자, 이런 것들을 요 정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소수점 이제 첫째 자리까지만 나오도록 해서 자, 결과를 보면 일단 제품 구매 의향은 제품 구매 의향이 여기 이거는 거의 60%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상당히 높죠. 자, 그리고 이제 그렇다 점수를 5점으로 보고 싶은데 지금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다시 파생 변수를 만들어서 파생 변수에 자, 요런 문항들 모든 문항들을 이것도 이제 탑 2라고 하고 1번과 2번은 우리 그냥 3번, 4번만 나오도록 할게요. 4번, 5번만 4번, 5번만 해서 긍정 탑 2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5점 만점에 몇 점 이렇게 해서 저장하면 자, 보신 것처럼 여기서 탑 2가 나오죠. 탑 2는 60.3%, 그리고 원점수는 3.6, 꽤 괜찮은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뭐 이렇게 남성이 좀 더 높게 나타났네요. 자, 그리고 이제 필요성 같은 경우에도 긍정이 46, 50에 가깝고 3.4. 자, 그리고 이제 차별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차별성이 상당히 높다는 건 꽤나 좀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진단을 좀 해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결과들, 즉 자사와 경쟁사의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보통 이제 그냥 단순하게 기술 통계 분석에서 기술 통계 분석 들어가면 평균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사의 11번부터 쭉 드래그해서 마지막 경쟁사 Shift 누르고 40번까지 이렇게 선택해서 분석하기를 누르면 우리가 이제 평균이 쭉 나옵니다. 보시면 이제 자사에 대한 평균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엑셀로 변환을 바로 해가지고 결과를 비교를 눈으로 하거나 혹은 우리가 이제 아까 봤었던 이 결과를 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사와 경쟁사의 어떤 갭을 그래프로 점수로서 이제 표현하면 훨씬 더 보기가 좋겠죠. 자, 어쨌든 이런 식의 이제 결과를 가지고 이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자사와 경쟁사의 그 비교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냥 단순한 평균뿐만 아니라 좀 더 나가서 이 통계적인 검증까지 같이 하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집단 비교에서 자사와 경쟁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대응표 번티 테스트라고 하는 걸 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자사의 11번부터 자사만, 그다음에
22번까지 이거를 이제 위에다가 38번이 아니라 40번까지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12개 이렇게 이제 문항의 순서가 대응돼서 분석을 하게 되면 자, 열 기준을 한번 해보고요. 그럼 이제 단순하게 점수 차이뿐만 아니라 지금 쭉 보시는 것처럼 자, 자사의 컨트롤, 그러니까 자사와 경쟁사의 컨트롤에 대한 거는 2.75, 2.47인데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죠. 자, 이게 통계적인 검증까지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좋죠. 쭉 보면 이제 자사가 통계적으로 더 유의하게 평가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거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이제 주름 개선 같은 경우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어요. 거의 비슷한 수지라고 볼 수 있죠. 끈적임도 마찬가지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클렌징부터 여드름까지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습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고요. 미백도 역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하게 평균 비교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에서 가지고 있는 이 통계적 검증 기능을 파악하게 되면 자, 이렇게 표와 결과가 자동으로 해석이 되고 역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음으로써 이제 바로 직접 활용하거나 혹은 뭐 그래프를 그려서 표현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